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이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점거한 조합원들에 대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는데요. 비슷한 시기 선고된 현대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이 사측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나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최근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가 연이어 나왔죠? 네, 우선 가장 최근에 나온 선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 2심 판결입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7명의 조합원에 대해 총 1억 4,0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건데요. 배상액은 1심이 인정한 1억 7천만 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결과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기아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소송 비정규 노동자들로 2018년 8월 30일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불법 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장 안에 들어가 6일간 점거 농성을 했습니다. 기아차는 농성으로 인해 범퍼 생산 공정이 엿새간 중단돼 10억 80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조합원들은 농성이 적법한 쟁의행위였고 사내 협력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기아차의 손해와 쟁의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노조원들이 공장 직원들의 범퍼 제작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그로 인해 생산 라인 전체 가동이 중단됐다고 봤습니다. 이 경영계에서 판결과 관련해서 입장이 있었나요? 네, 선고가 나온 날 한국경제인협회가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한경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로 인해 생산 차질이 빚어진 사건에서 법원이 고정비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덧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경협은 이번 판결과 달리 지난 6일 현대차 노조의 손해배상 판결을 거론했는데요. 당시 판결에서는 고정비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산고등법원 판결인데요. 법원은 현대차 조합원의 쟁의행위로 비롯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사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은 2012년 8월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울산 공장의 최종 조립 라인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5시간 가까이 생산이 중단됐는데요. 울산지법 1심과 부산고법 2심은 모두 현대차의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 종료 후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분이 만회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고정비 손해란 판매와 매출이 감소해 매출액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해가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즉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과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의 설명입니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건이라 그 무게감이 있을 듯한데요. 경영계에서는 당시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이번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경총은 회사의 연간 생산 계획은 단순 목표치에 불과하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인데 생산 달성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달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경영계는 손실보다 이번 판결로 쟁의행위가 만연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가 개시됐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력이나 기물파손 같은 범죄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노동계에서도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금속노조는 그간 사용자 측이 손해의 입증 책임에 대한 특혜를 누리며 손해가 추정된다는 식으로 천문학적 배상을 청구해 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 결과 노동기본권의 침해를 불러왔다고도 비판했는데요. 지금도 금속노조는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 470억 원,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246억 원,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지회 4억 원의 손배 가압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노조와 개인에게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노조법 2, 3조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또 다른 판결이 이달에 나온 게 있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인데요. 이달 13일에 나온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비판을 받으면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현대자동차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손해액 20억 원을 인정하면서도 조합원들의 배상 책임 비율을 각각 5%와 15%로 재원한 건데요. 앞서 대법원이 조합원 모두에게 동일한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됐다고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노조의 지시에 따라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은 쟁의행위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 해도 불응하기 어렵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관여한 정도도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조합원 4명 중 3명에게는 공동 20억 원을, 1명은 앞선 3명과 공동으로 13억 5,70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경영계는 공동 불법 행위의 경우 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관대한 처분이 왜 내려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번 판결은 사측이 제기한 배상액인 20억 원이 모두 인정된 사례인데요. 다만 조합원들의 책임 비율만 달리 정해진 사안입니다. 즉 사측이 승소한 사건인데요. 다만 경영계는 불법 쟁의행위에 경각심을 올려야 할 법원이 행위 가담 정도로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맞냐는 취지입니다. 결국 쟁의행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사법부가 현대차의 불법 파견 범죄를 여러 차례 인정했음에도 불법 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나선 조합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범죄로 쟁의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현대차를 향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한 상태입니다. 네, 양측의 입장차가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나온 법리가 앞으로의 사건에도 적용될 시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도 깊어질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